청구호는 염장선의 충실한 오른팔로 그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염장선은 정치권과 깊이 얽힌 부패한 권력자였고, 청구호는 그의 더러운 뒤지를 처리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청구호에게 염장선은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구호의 삶의 중심이자 방향이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거친 세상에서 홀로 자란 청구호에게 염장선은 보호자이자 의지할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염장선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말투 속에서도 청구호는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죠. 그의 명령이라면 불법적인 거래든 폭력을 동원한 협박이든 망설임 없이 실행했습니다. 뒷골목에서 손을 더럽히는 일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염장선을 위해서라면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낡은 편지 한 장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청구호는 염장선의 집무실에서 먼지 쌓인 서랍을 정리하던 중 그 편지를 찾았어요. 편지 봉투는 빛바랜 갈색이었고, 손때 묻은 종이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편지를 펼친 순간 청구호의 눈은 믿을 수 없는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건 그의 어머니가 쓴 글이었고, 거기에는 염장선이 청구호의 친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염장선이 청구호를 아들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 속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버린 것처럼 언젠가 너도 버릴 거야. 제발 그에게서 벗어나, 내 아들아. 청구호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편지를 쥔 채로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깨달음은 그를 혼란과 절망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염장선의 진짜 얼굴을 왜 보지 못했는지 자책하며 집무실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죠.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정했고 머릿속은 염장선에 대한 기억과 배신감으로 뒤엉켰습니다. 어린 시절 염장선이 자신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들, 위험한 순간에 그를 구해줬던 손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어요. 그날 밤 청구호는 염장선을 찾아갔습니다.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였어. 왜 날 속였냐고. 염장선은 책상 뒤에 앉아 느긋하게 고개를 들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는 나에게 쓸모있는 존재일 뿐이야. 아들이라니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그 말은 천구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염장선의 눈빛에는 따뜻함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천구호를 조롱하듯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내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도 너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키운 충실한 개일 뿐이지. 천구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심장을 쥐어짰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집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청구호는 어두운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가슴은 복수심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염장선,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 순간부터 천구호는 염장선의 충실한 개가 아닌 그를 무너뜨릴 사냥꾼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일렁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죠. 그는 염장선의 약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염장선을 위해 일하며 알게 된 비밀들, 그의 거래 방식, 숨겨진 약점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복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대상그룹의 상무 서동주는 염장선의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으로 염장선이 정치권에 뇌물을 뿌리고 비자금을 조성하며 권력을 유지해내온 증거를 수집해왔죠. 서동주는 대상그룹 내에서 신뢰받는 리더였지만
염장선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혼자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염장선의 거래 기록, 비밀스러운 통화 내용, 심지어 그의 개인 금고에 숨겨진 문서까지 추적하며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염장선의 범죄를 입증할 자료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복잡한 관계도와 시간표가 붙어 있었죠. 서동주는 염장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구호가 서동주를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서동주를 기다리던 청구호는 그를 붙잡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나도 염장선을 끝장내고 싶어. 그가 날 버린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 서동주는 처음엔 천구호를 의심했습니다. 염장선의 오른팔이 갑자기 배신을 선언한다니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는 청구호를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내가 왜 너를 믿어야 하지? 청구호는 대답 대신 품에서 염장선의 내부 자료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 자료에 쓰는 염장선의 비밀 계좌, 정치인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서동주가 그토록 찾던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어요. 서동주는 자료를 훑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구호는 단호하게 말했죠. 염장선이 곧 대상그룹과 거래를 발표할 거야. 그때가 기회야. 서동주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청구호를 믿어도 될지 이 자료가 진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자료의 상세함과 청구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을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그때 증거를 공개하자. 그렇게 두 사람은 공통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서동주는 청구호를 바라보며 덧붙였죠. 네가 진심이라면 우리 함께 이 싸움을 끝내보자. 청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염장선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히며 새로운 전투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청구호와 서동주는 복수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청구호는 염장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동선을 파악했고, 서동주는 추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청구호는 밤마다 염장선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해 서류를 훔쳤고, 서동주는 그 서류를 분석하며 염장선의 약점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대상그룹 내부에서 염장선에게 불만을 품은 여은남 같은 동료들을 설득해 동맹으로 끌어들였어요. 여은남은 염장선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오랫동안 반발해온 인물로 청구호의 제안에 흔쾌히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대상그룹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며 계획에 힘을 보탑니다. 하지만 염장선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청구호의 변화를 눈치채고 함정을 준비했어요. 어느 날 밤 청구호는 염장선의 부하들에게 쫓기며 어두운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염장선이 나타나 청구호를 비웃으며 말했죠. 네가 날 배신할 줄 알았어. 하지만 넌 너무 약해. 염장선의 부하들이 청구호를 묶고 때리기 시작했고,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흘렀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죠. 염장선은 청구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넌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것뿐이야. 그 순간 창고문이 벌컥 열리며 서동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염장선의 부하들과 맞서 싸우며 청구호를 구해냈어요. 격렬한 싸움 끝에 두 사람은 간신히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골목길에 숨어든 청구호는 숨을 헐떡이며 서동주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서동주는 피 묻은 손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 운명은 하나야. 염장선을 무너뜨릴 때까지 함께 가야 해. 그 위기를 겪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깊은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청구호는 서동주를 보며 생각했죠.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기분이야. 피로 물든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염장선이 대상그룹과의 거래를 발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염장선에게 승리의 날이 되어야 했지만 청구호와 서동주에게는 복수의 날이 될 것이었죠. 발표 현장은 기자들과 기업 관계자들로 북적였고 염장선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대상그룹과의 협력이 가져올 이익을 과장하며 연설을 이어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확신에 차 있었고 청중은 그의 말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청구호가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이 거래는 부패의 산물이야. 여러분, 진실을 들어봐.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염장선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어서 서동주가 무대 옆에서 자료를 꺼내 들며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비자금 계좌 내역, 뇌물거래 기록, 정치인들과의 은밀한 대화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서동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기 있는 증거들은 염장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를 속였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자료를 촬영했고 군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염장선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날 모함하려는 음모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떨리는 손은 그의 불안을 드러냈죠. 청구호는 염장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당신은 나라들로 인정 안 했지만 난 당신을 끝장낼 거야. 이게 내가 선택한 운명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염장선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고 그의 제국은 단 몇 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끌려가면서 염장선은 청구호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지만 청구호는 그를 무시하고 서동주와 함께 현장을 떠났어요. 군중의 웅성거림과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염장선의 부패는 세상 앞에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염장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청구호는 복잡한 심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뤘지만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라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죠. 염장선의 차가운 말들,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자신이 흘린 피와 눈물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동주는 그런 청구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보물을 찾았어. 정의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청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약속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요. 청구호는 염장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서동주는 정의를 지키는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청구호는 서동주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죠.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겠어. 염장선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며칠 뒤 청구호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편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 사람한테서 벗어났어. 앞으로는 나답게 살게. 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청구호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한편 서동주는 대상그룹 내에서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는 천구호에게 연락해 말했죠. 이제 우리 새로운 보물섬을 만들어가자. 천구호는 전화 너머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천구호와 서동주의 복수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염장선은 자신의 죄로 모든 것을 잃었고 천구호는 새로운 가족과 희망을 얻었죠.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며 오랜 상처를 치유했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서로를 믿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시작의 첫 장이었습니다.